시작하는 것처럼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당사자 연구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철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건데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철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나요?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당사자 연구를 재작년에 여기 계신 정기석 선생님께서 대화를 나누다가 당사자 연구가 뭔가 특별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마지막 성과 보고회 때 제가 그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당사자 연구에 대해서 그때 했던 게 없이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 해서 없이 일단 설명을 하자면 집에 원래 고시원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 신림동 아시죠? 신림 고시촌이라고 거기서 고시원에 살다가 한 2년 살다가 이 LH 전세 임대를 받아서 집에 홀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허무함, 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고 허무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속되고 좀 오래되니까 제가 좀 견디기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도 주치의한테도 얘기는 했는데 이제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약을 먹는데 저녁에 먹는 약이 그걸 좀 덜어주는 안정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간 약이거든요. 이제 그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예방책으로 알려준 게 그 1393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자살예방센터. 허무함이 느껴지니까 제가 이제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예. 우리 시철님 그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의미 없음 해가지고 의없이라고 네, 이름을 붙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노숙하다가 이렇게 막 쉼터 있다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LH 예, 좋은 집으로 갔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이제 집으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서 그럼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혹시 삶의 의미가 없다라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죽고 싶은 생각이 좀 자주 찾아와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분 계세요? 네, 선생님 언제 들으세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나는 잘하는 게 없고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사회나 아니면 여기 있는 데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군요. 네. 네, 또 다른 분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제가 사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선생님 죄송한데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었던 때는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 쭉 네. 삶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죽음 씨가 많이 찾아왔었죠. 죽음 씨가 많이 찾아오셨군요. 벌써 당사자 연구의 일원이 되신 거예요. 죽음 씨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네. 우리 의업 씨가 이렇게 찾아와서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는데 우리 시철님은 언제 삶의 의미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도 했지만 언제 좀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삶이 의미가 없는 건지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허무함이 느껴지는 게 저녁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가 제가 약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저녁약을. 저녁을 일찍 먹고 약을 그때 이제 바로 먹게끔 조절을 해놨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겪고 나서. 근데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게 약을 먹고서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저녁을 먹지 않았을 때 한 6시 이후로 한 7시 정도 되면 온통 그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것들이 다 저를 향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맞는다는 듯이 그렇게 저를 다들 바라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때쯤 이제 1393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살 충동이 이렇게 이니까. 그래서 1393이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또다시 또 제가 또 한마디를 하고 이게 오고 가고 하다 보면 그 자살이는 충동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약도 복용하고 그때쯤에는 그러면 이제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를 넘기는 게 지옥 같았던 거죠, 저한테는. 하루를 넘기는 게 지옥 같다는 말이 조금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길성님 옆에서 지켜봤을 때 우리 시철님 이때를 알고 계시죠? 우리 시철님은 어땠나요? 시철님이 이제 동료상담 이용자였어요. 3년 동안요. 교회 건물에 살아요. 교회 4층에 사는데 저희 건물주가 사촌 누나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밤이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밤인지 무색인데 웬일이냐고 왜 전화했냐니까 저희 교회 정문 앞에 입구죠. 교회 정문 앞에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의견으로 밤에 왜 전화했냐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제가 뭐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의지하는 거서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까운 편의점 가서 1시간 반인가 1시간 동안 담배를 서너 개 피우고 캔음료 있죠? 뭐 봉봉 이런 거 아니고 커피 그거 몇 개 마시면서 달래줬어요. 그 다음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철님이 동료 상담의 어떤 관계인지 응급 상황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정자에다가 이제 직원한테 의뢰해가지고 이게 죽고 싶다는데 지금 나도 죽고 싶은데 지금 같이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정자에서 이제 그 국장님이 있었어요. 남자 국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살 예방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 한정자 일상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시부터 5시까지 와서 있으면 안 되냐. 있어도 된대서 지금 직원들 보고 혼자 있으니까 아파서 왔으니까 얘기 좀 해라. 지금 그 전에는 뭐 죽고 싶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수철님이 전에는 이용자였는데 이제 활동가로 바뀐 거예요. 경사가 난 거죠, 제 입장에는. 그리고 당사자 연구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철님이 그런 어떤 죽고 싶은 고비를 넘기고 그 집도 그 LH 그죠? 예, 그거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또 더 좋은 걸 또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동료 상담 양성가입도 하고 야학도 하고 그 전에는 고시원에 있어서 그 집에만 있고 잠깐 담배 피우고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좀 이렇게 아직 의없이가 올 수 있지만 환경적으로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나 활동하는 폭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의없이가 또 올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때 가서 또 그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 의혹씨가 찾아와가지고 여튼 자살 예방센터 전화하면은 친절하게 받아주잖아요. 네. 어떤 점이 이렇게 좀 좋았어요? 잘 이해를 해주셨고 처음에는 첫 마디인데도 정신장애인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수급도 받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이런 전화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전문성을 띠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살예방센터니까. 뭘 권해주시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한테. 자격증 하나를 따보지 않겠느냐 공부해가지고 뭐 자살 계획은 어디까지 세웠느냐 뭐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가 돼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자살 충동이나 안 좋은 상태일 때 그럴 때는 항상 전화를 했었죠. 예, 편안했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는 그 이제 자살 예방센터 선생님이 우리 시철님이 삶의 의미가 없어서 의혹씨가 찾아오고 죽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도 좀 편안하고 잘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우리
동준님 어떤 느낌 드세요? 일단 되게 그 1319 정도? 1393 그 예방센터가 되게 좋은 그런 도구 수단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일단 이제 전문적이었고 자격증을 따보겠느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좀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 이 경우의 이야기는 우리 시철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의 답은 될 수는 없는데 시철림은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건데 제가 이제 옛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의업시 관련돼서 연구했을 때 어떤 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냐면 주변에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다라고 그때 연구할 때 얘기를 하셨고, 여하튼 그 전화를 해서 난 삶의 의미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한 그 과정을 하는 거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되게 중요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난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없었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최근에 혹시 의업씨가 찾아오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법이 아까도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약 복용을 좀 일찍 하는 겁니다. 그 저녁을 한 5시 반에서 6시에 먹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를 수도 있는데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밥을 먹고 약을 바로 먹습니다. 그러면 한 6시 반에서 7시 좀 넘어서면 이제 졸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컴퓨터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좀 보내면 이제 잠들기에 딱 좋은 시간이 적정하게 돼가지고 그 패턴이라고 하면 패턴이니까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좀 선순환이라고 하면 선순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시철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고시태를 했었을 때, 노시철님이 오셨어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활동가를 했을 때 노시철님이랑 같이 활동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 힘내다 그런 거를 제가 못 느꼈어요. 동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나와서 야야 하고 시철님이 먹고 싶은데 가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고시텔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시철이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왜냐면 고시텔에서 고독사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갖고 이제 신고를 이제 받아갖고 이제 힘들었는지 한 번 또 병원에 가더라고요. 갔다가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LH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철을 그래서 그리고 활동가도 하고 한정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평온해 보이고, 그래서 친구로서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삶에 이제 의미가 없는 의업씨가 이제 찾아온 건데 지금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 의업씨가 찾아온 거에 대한 어떤 그 의미, 고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보다 친지분들 있잖아요. 친척분들 가끔 가도 되면 몸집이 커졌대요. 저보고 위에 제 몸을 보면서 몸집이 커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먹고 살 거는
자기가 생기는 거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몸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더 잘 느꼈던 것 같아요. 부대낀다 그럴까? 약을 먹고 부대낀다, 아니면 삶에 치여서 부대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대낌을 잘 이겨내는 게 방금 하신 질문에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업 씨가 찾아왔기 때문에 삶의 부대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낌에서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우리 시철님 간단하게 이제 본인 당사자 연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철님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의협 씨가 왔을 때 가장 큰 이유가 허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의협 씨를 저도 자주 느끼고 있긴 한데 이게 의협 씨가 자주 오는 거를 겪어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의협 씨가 왔는지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뭐가 먼저 문제인지 구분이 안 갔거든요. 혹시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같았어요. 그 의미가 항상 매일 똑같지가 않았어요. 다 달랐는데 이제 6시 넘고 이제 7시에 다가가면 사람들 다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든 내가 도움을 청할 길이 없잖아요. 혼자 살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얘기라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이제 1393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뭐로 가도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고 내가 낫게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93에 전화했던 거 같고 거기서 이제 풀어냈던 거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시철님께 또 어떤 코멘트나 얘기 없으시면 우리 큰 박수. 다음, 네, 우리 이길성님. 네. 이제 당사자 연구에 모인 분들이 모두 자기 고생 이야기들을 다 하시기도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을 고생의 주인공으로 특별히 모셔서 연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각자 연구가 이제 계속 축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논문 쓰는 건 아니지만 각자 연구 좀 실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중간에 누가 나의 그 고생이나 이런 부분들 제일 힘든가 이런 거 자랑 대회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당사자 연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길성님, 네, 우리 길성님 아까 전에 둥지 불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둥지 불안병이 어떤 건지 좀 소개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을 이사할 때 이제 보증금을 올려서 이사 가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그 보증금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 등기불안이라는 이제 그런 힘듦을 통해서 원래도 이제 환청이 아까 군대 얘기했지만 원래도 환청이 심했어요. 피해만큼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기불안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일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올려줄 때 마찰이 갔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게 한천도 한천인데 뭐저기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한천도 한천인데 이제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네네. 지금 그러면은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저기 대부분 월세로 살고 계신데 어떻게 전세로 살게 되셨어요? 이 월세로 살면 저 기초수급자라서 월세비를 못 내요. 그래서 전세로 살아야 되거든요.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 대출 좀 했습니다. 예. 네. 저희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내에서는 제일 최고의 갑부이시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하는데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 여차하면은 지금 수고비가 안 나올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군대에서부터 해가지고 혼자 당사자로 사시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막 전세로 지금 부자가 되기까지 나름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을까봐 굉장히 그 옮길 때마다 불안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촌 누나의 건물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불안하신 거예요? 좀 불안한데 누나니까 다른 사람과 뛰어먹어도 누나니까 이제 뛰어먹지 않겠지. 뛰어먹을 것도 없고 저희 형이 또 좀 친형이 좀 개입을 해줘요. 여러분. 근데 누나가 이제 그 사모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누나에 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누나는 이제 직업이 사모고 사촌이 목사니까 너무나 이게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제 현실이랑 또 누나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애를 먹고 있고 좀 이제 형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저는 개입을 안 했어요. 제가 사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50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전세를 할 수 없는 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10년이라고 그래요. 예전보다 아무래도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힘이 좀 딸리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천생각에 또 이사 갈 수도 없는 게 또 대출가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자, 우리 여기 안에서 혹시 둥지 불안병으로 해가지고 막 불안시가 막 찾아와서 좀 힘드신 분 계실까요? 다 매매가로 하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시나요? 어려움이 없으세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사촌 누나가 이제 교회 사모님이잖아요. 그 교회 그 건물에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둥지 불안병이 더 심해졌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친정이고 이제 사모님이 사촌 누나인데 이제 좀 성도가 없었는지 좀 교회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돈을 주겠으니까 헌금으로. 근데 그게 청소를 한 2년 넘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고 끝나가서 와서 청소하니까 새벽에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만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목사님이 그 담배 끊으면은 집사 시켜주겠다고 이게 뭐 선교부장 할래 뭐 봉사부장 제 집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난 지금 청소하는 것도 힘들지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고 이게 약간 좀 직접되고 마찰은 없었지만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해서 작년에 쓰러졌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러지 말라 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장애를 살잖아요.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회사에 가나 어떤 집주인을 만나도 한 1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집주인이나 뭐 그 직장에서 제가 아프다는 걸 눈치채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겼던 거죠. 우습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회사도 잘 일하다가 흠을 잡히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차별을 받고 일을 못하게 되고 집도 지금은 누나 집인데 누나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보증금으로 못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니까 한마디로 채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신장애니까 그런 어려움이 이제 시작됐죠. 예. 혹시 이제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숨기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신장애 당사자라는 걸 들킬까봐 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무서웠던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선생님. 이제 옛날에 출장 다닐 때 그래서 약을 이렇게 보기해야 되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볼까봐 모자에 안 받고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면 정신장애인이다라고 이제 볼까봐 되게 힘들고 약간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또 다른 분들 혹시 다 이미 당당한 정신장애인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인데 누나이긴 하지만 이런 불안이 또 이게 더 찾아온 이제 좀 이유가 또 있을까요?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랑 싸운 건 아닌데 그 조카가 있죠, 아들 태어나니까 니는 엄마 제가 많이 시키지 말고 짜증난다고 목사님한테도 가서 이제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형제에서 말 좀 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냥 이제 사촌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촌 누나면 더 안심이 될 텐데 이게 둥지 불안이 더 이렇게 더 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아까 수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한청이들이 있는데 나가 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청이. 그러면서 그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 때문에 그래서 담배랑 커피랑 탄산음료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이제 교회 다니니까 집에서 이제 성경도 쓰고 그래요. 이렇게 다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제 기도를 한 3시간 하다 보니까 11시에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11시에 먹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고 뭐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지나니까 한 12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과에 가서 안 걸리는 거 아니냐면 아니라고 아주 좋은 거라고. 혈액 검사 필요 없다고. 왜 그러냐니까 안 걸리면 20kg, 30kg 빠진다고. 기성이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집대맥이도 있는데 제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가 때문에 좀 고통을 받았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그 사촌 누나랑 이제 그 사모님이잖아요. 교회 건물에 살고 있는데 맨날 청소시키고 막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로 옮겼어요. 교회로 옮기니까 이 둥지 불안이 너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습해 와가지고 이제 당사자 연구 모임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사촌 누나의 목소리로 한청 씨가 찾아온다. 사촌 누나 나가 방빼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모임 중에서 사촌 누나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저였어요. 나이도 길성님보다 나이 많고 막 이러니까 제가 나가 방빼 이거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좀 더 표독스럽게 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 방빼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가 방빼 맨날 이렇게 한청 씨가 찾아오니까 우리 길성님이 이제 담배도 많이 태우고 한청 씨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담배도 많이 태우고 저기 커피, 우유, 뭐 탄산, 음료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되게 힘드셨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고생의 어떤 좋은 점이 그거네요. 살 빼는 거. 살 빼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22살에 병에 걸렸잖아요. 병원에서 나오기 이게 퇴원 날짜를 받았어요. 한 달 전에요. 그토록 2년 3개월 동안 병원에 나오기를 그때 폐쇄병동이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퇴원 날짜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병원에서 퇴원하지만 약은 계속 먹잖아요, 이래로. 이렇게 아직도 한정도 만들고 망상도 굉장히 심한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퇴원을 원했는데도 그러면서 나와서도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정신이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지금도 동료 상담 많이 하고 당사자들 연구해요. 계속 해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뭐 속 좋은 건 아니지만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핵심이었겠죠. 쉽게 말해서 뭐 대학 입시 시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저는 사실 대학 입시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잘 봐야지 대학 입시 보잖아요. 나 이거 힘든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일정도 없는데 정서 부위원장인가요? 네.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명직이 이제 맞잖아요. 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힘든데 부모님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날짜는 또 부모님 여행 날짜예요. 또 돌아가신단 말이고 또 이러면 나 이렇게 힘든데 다른 형은 어떻게 할까? 괜찮은 사람 있나? 그게 궁금한 거죠, 인체에서. 거기서 인체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로 나온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환청 씨 목소리가 들려서 좀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여긴 없으시구나. 네. 예. 고생이라기보다 고생이겠지만 제가 2013년도 11월에 처음 이제 발령을 해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환청이 들렸던 게 집 안에서 혼자 있었을 때 그렇게 뭔가 뭐 예전에 짝꿍 소꿉 친구의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어디로 와 뭐 이런 소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막 밖에 나가서 집 주변에서 좀 알 수 없는 행동들, 기이한 행동들 그런 것도 하고 막 뭐 어디로 가 뭐 이런 소리들이 들렸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밖에를 대회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 그런 환청을 따라서 대회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다리가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네, 그렇게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네. 예, 어떻게 동준님은 그렇죠. 대처를 하시고 아니면 지금도 혹시 환청 씨가 찾아오시나요? 사실 제가 병식이 그렇게 막 완전한 편은 아닌데 지금도 환청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도 이제 어쨌든 질문이 뭐였죠?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환청 씨가 좀 찾아오는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두 달 전인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데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좀 환청인가 하면서 들렸던 게 있었는데 그때 조금 힘들었죠. 그냥 그렇게 저랑 환청이 와도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냥 예전에 온다면은 뭔가 그냥 옆에 어떤 아는 친구가 대화하듯이 약간 이런 존재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지금 뭐 환청이 들린다고 해도 되게 그렇게 뭐 욕을 하든 뭐 나한테 요구를 하든 상관없이 그 소리나 그런 게 되게 작고 그렇게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고 그게 뭐 심하다고 해도 제가 그거를 약간 무시할 수 있을 정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생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렇게 하지만 이 고생과 또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도 연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시가 찾아오지만 그게 불안시를 아예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불안시가 찾아올 때 난 어떻게 이 불안시와 잘 관계 맺을 것인가, 또 목소리가 들리고 환청 씨가 찾아오지만 이 환청 씨와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길성님께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럼 우리 큰 박수로. 예, 우리 현동님 최근에 지금 어떤 이제 병으로 인해서 조금 고생했잖아요. 최근에는 고시태를 이제 맡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시태를 운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인 거예요? 운영하고 이거 바뀌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6개월 때 돌아가셨고 엄마를 본 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형은 당숙이 키웠고 누나는 엄마가 키웠고
할머니는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집은 어렵지.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한 게 뭐냐면 EBS나 혹은 신문을 들렸어요. 이제 그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촌 동생이 무슨 서울시립대 다니는데 무슨 도시경제학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로 가려고 하다가 적었어요. 왜 적었냐면 이거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내가 돈도 없는데 그때 책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경제나 이런 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군대 갔다 와서 신도림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완판을 좀 했어요. 그래서 13군데 팀장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하고 이제 가정 문제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GM대학으로 갔거든요. 인천 GM대학을. 근데 거기가 이제 외삼촌이 거기서 직장이어서 낙하산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처음에 이제 친했던 형이 이제 지게차를 올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함수를 찍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품을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저렴한 이제 가서 조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친해지다가 이러고 하다가 저한테 자기 일도 시키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조금씩 쌓이는데 제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고민한 게 뭐냐, 저 낙하산에 들어온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나갈까 할 때 내가 바꿔달라고 하면 다 삼성욕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회사를 무단하고 쉬었거든요. 그때 솔직히 이렇게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 자체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혼자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한 1시간씩 그거를 매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나가는 이제 여자분들 눈을 제가 스캔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것도 한 몇 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제가 아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절해서 길을 되게 잘 가르쳐줘요. 부드럽게 잘 가르쳐줘요. 특히 여자분들.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제가 노력을 했어서 안 그러면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텔로 이제 갔어요. 이제 고시텔로 가서 이제 기초 수급자가 됐고, 기초 수급자가 되기 전에 엄마랑 이제 같이 살았는데 엄마하고 불협화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때 기초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엄마가 일을 해야 이제 하는데 당연히 어머니는 마땅치 않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네가 파출부를 해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청소, 화요일은 뭐 해서 제가 이제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그걸 계속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내가 뭐 친구를 만난다 할 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의 갈등은 집안의 갈등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랬냐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약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도 제가 의정부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힘들었던 거, 이겨냈던 거 이런 거 다 말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웃음이 좀 많아요. 근데 원래 저도 조울증이잖아요. 이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루에 한 30분이나 혼자 막 웃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내요. 웃으면 엔도핀이 나오니까 이거를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습관이 돼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동적으로 웃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아 그럼 제 이야기가 웃겨가지고 웃은 건 아니고 벌써 이때까지? 예? 아,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막 이러면 가족 문제가 이게 좀 심해요. 왜냐면 이제 뭐 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 쪽은 안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문제, 다른 데를 가도 가족 문제는 나오더라고요, 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추천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더 편할 거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이제 요새는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명상을 좀 해요. 아, 네 최근에 이제 자기 병 소개. 네. 근데 그 병명 지금 대로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게 병명대로 지금 하신 거예요. 얘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상을 좀 아니 그 병명을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냐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아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병을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시간을 거슬러서 6개월 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뭐 저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빨리 말해야 화장실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얘기. 아니 참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전달 때나 제가 뭐라고 했죠? 최근에 최근에 이제 명상을 이제 약을 먹고 저도 약을 먹는데 뭐 거의 취침약이 30분이에요. 그러면 취침약 먹고 명상음악 구글에 이제 명상음악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틀어놓고 명상하고 30분 되면 이제 약 기운 때문에 잠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날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이 풀린대요, 명상을 하면. 그래서 그러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우리 이제 현동님이 이제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테이프 막 감듯이 이렇게 마음 급하고 여러 가지 생리적 작용으로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다다다 얘기하셨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병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쉼터를 이용하려다가 쉼터에 자리가 차가지고 병원에 잠시 자리로 갔다 오시기도 하고 되게 고생이 심하셨는데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병을 갖고 이제 당사자 연구를 최근에 지금 계속 했었고 하고 있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당사자 연구 모임에 이제 뭐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현동님은 이제 할 예정인데 우리 현동님부터 해서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연회로 이렇게 왔으니까 당사자 연구 모임은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시태를 하고 힘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분께서 저게 뭐가 힘드냐, 청소하고 뭐 이런 게 뭐가 힘드냐. 근데 당사자 연구 이제 할 때 얘기하면 힘들었구나. 힘들어서 당사자 연구 와서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게 뭐가 힘들어 청소하고 뭐하고 요것만 하면 땡인데 근데 이제 저도 기초수급자였고 이제 월급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이 그 말씀했잖아요. 이거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걸려버리면 기초수급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폭발이 돼갖고 이제 뭐 환영자 이제 그쪽에 이제 많이 가서 이제 얘기도 이제 들어보고 이번에 이제 이번 연도는 좀 환영자에서 연구도 하고 저도 좀 이렇게 좀 치유라고 할까 사람들한테 치유 같은 것도 하고 한 이번 연도는 좀 당사자 연구 쪽에 이렇게 좀 매진을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힘들었던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폭발하기보다는 당사자 연구 모임에 와가지고 힘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당사자 연구 모임이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좋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 그러면 시철님 당사자 연구 모임이 이것 때문에 좋다. 나는 당사자 연구 모임을 네, 이것 제일 때문에 중요한 한다. 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 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동안에 쌓였던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경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니까 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도 있을 테고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당사자 연구가 진행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길성님. 예, 당사자 연구 시간은 보통 정신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이 당사자 연구 시간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잘 들으면 100%는 아니지만 한 60%에서 한 80%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이제 질문이 없었지만 관심이 많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등집을 하는 얘기했는데 집이 필요하죠 당연히. 부모님 돌아가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럼 집이 어떤 집이 정부에서 집을 좀 주세요. 지원주택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고 저도 이게 아까 20년 집 알아는 것도 당사자 연구 동료들이 그렇게 하려면 20년 집 있다. 신청했어요. 이제 결과를 봐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를 만나고 또 당사자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들어가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신장애도 하나가 되고 서로 조직이 형성되고 점점 더 우리가 좀 더 신체 장애는 잘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괜히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의정부 그죠? 장애인 복지관도 이제 다 오셔가지고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모임에 나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시연을 해주신 세 분과 그리고 지원과 이렇게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당사자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 번씩 전화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지고 오신 그 우산 꼭 챙기셔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